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사회 연결망,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매트릭스로 보는 사회 연결망 분석의 기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노테이션을 살펴보고 매트릭스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원모드 네트워크에서 투모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귀에 익으실 a set of acto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우선 편의상 사람이 노드인 연결망을 상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의 집합인 N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연결의 집합인 X 집합이 필요합니다. X는 관계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너리 있다 없다 0, 1일 수도 있고 강도를 1, 2, 3, 4, 5로 측정할 수도 있고 방향성을 함께 포함하는 연결의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X는 Xij, 즉 I와 J가 가지는 관계의 값들을 가지는 매트릭스로 구성이 됩니다. 역시 액터의 숫자에 따라서 n by n의 행렬로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X집합에 있는 Xij의 값은 액터 I가 다른 액터 J와 예를 들어 친구라면 1, 아니라면 0의 값들을 가지는 행렬을 가지게 됩니다. 매트릭스는 숫자의 직사각형, 사각형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의 저장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행렬은 일반적으로 괄호상자로 작성되게 되는데요. 행렬 A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항목을 때때로 행렬의 IJ 항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를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이 하나인 행렬을 행벡터, 열이 하나인 행렬을 열벡터라고 저희가 벡터 값이라고 부르는 게 이 한 줄만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예를 하나 함께 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행렬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는 6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터 집합을 하나 만들죠. 6개의 노드 이름이 들어간. 그리고 관계 집합, 연결 집합, 행렬 X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노드의 사이가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정보를 0과 1로 처리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은 adjacency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연결이기 때문에 symmetric한 adjacency 매트릭스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는 어떨까요? 사선으로 행렬을 나누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좌하단의 삼각형과 우상단의 삼각형이 대응하지 않는 행렬을 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연결망 분석에서는 다양한 매트릭스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계 정보를 함께 저장합니다. 이런 행렬로 연결을 정리해두면 단순히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를 넘어서 고차원적인 확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투모드 연결망, 투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관련돼서 논문들을 혹시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가장 기본이 배웠던 론 브리거의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라는 페이퍼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가티의 Network Analysis of Two Mode Data라는 논문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투모드 네트워크는 도대체 뭘까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모드 단순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혹은 내가 이 조직과 이 학교가 친구 관계가 있어, 자매 결연을 맺었어. 굉장히 1차원적인 관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투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제휴 혹은 멤버십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합니다. 개체 속에 있는 어떤 소속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인 어떤 구성원의 정보 없이도 대단위의 네트워크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신지 조금 더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은 질병의 연결망입니다. 질병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지? 라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초하천식, 저희가 pediatric asthma라고 부르는 아스마에 관련된 질병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자,
한 환자에게서 같은 증상 혹은 질병이 나타나면 그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의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네트워크 분석들이 주로 이런 부류였는데요. 환자들이 어떤 질병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 comorbidity network, 질병 네트워크를 연구했습니다. 보시면 천식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 각 노드들은 천식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질병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환자들의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적은 어떤 진료 차트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 링크는 내가 어떤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나는 천식도 있고 발작도 있고 ADHD도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세 질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모드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개별 이사들의 멤버십,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한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분은 다른 기업에서도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저희들이 이 두 기업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행사 공동 참석을 기반으로 어떤 사교행사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떤 소비자가 산 책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정치책도 사고 사회학 책도 사고 미디어 관련된 책도 사더라. 그러면 이 책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역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카이스트에서도 수업을 듣고 서울대에서도 수업을 듣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의 공수강 기록을 활용해서 카이스트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모드 네트워크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네트워크 계산입니다. 이 행렬 계산을 여러분들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더하기는 그냥 각 위치에 있는 값들을 더해줍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곱하기, 행렬을 곱하기 약간 어색할 수가 있는데 행렬은 각각의 행과 열을 뒤집어서 곱해서 그 값을 더해준 값들을 다시 그 위치에 더해줍니다. 화면에 이 선을 따라서 곱해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네트워크 분석에서 매트릭을 많이 쓰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투모드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듣는 학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이 있고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수업들이 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곱해줘서 학교와 학생들과 수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매트릭스 곱하기 방식으로 저희들이 투모드 네트워크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예를 통해서 한번 실습 혹은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네트워크이다. 트위터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먼저 생각하실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은 following과 follower 숫자들을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트위터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누군가는 누군가를 팔로우 하니까. 이것 말고는 없을까요? 투모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투윗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들은 트위터의 유저들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트윗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이 올린 트윗들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플라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작은 예를 통해서 이 투모드 네트워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드 네트워크 캘큘레이션 엑서사이즈라고 제가 A, B, C 세 사람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윗 1, 트윗 2, 트윗 3 세 개의 트윗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트윗 2를 리트윗을 하고 B는 트윗 2를 또 똑같이 리트윗을 합니다. C 유저는 트윗 1과 트윗 2를 리트윗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본다면 유저들 ABC와 트윗들이 갖는 행렬 벡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값들은 트윗을 했으면 1 아니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인데요.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윗 1, 2, 3가 왼쪽으로,
그리고 유저 ABC가 상단으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유저 바이 트윗 매트릭스였던 것이 트윗 바이 유저 매트릭스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트윗 바이 유저 행렬을 유저 바이 트윗으로 곱해주면 남는 것은 트윗 바이 트윗, 트윗과 트윗의 관계들의 합산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시각화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세 개의 트윗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따라다니느냐가 아니라 이 트윗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매개로 저희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역으로 사람들이 어떤 트윗을 팔로잉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트윗들의 관계망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는 것은 메르스 2015년 당시에 메르스에 관련된 대한민국 유저들이 올린 트윗들의 네트워크인데요. 이렇게 다 방대한 양의 트윗들의 관계 역시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단순히 내가 누구와 누구의 친구야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은 투모드 네트워크로 프로젝션한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공수강 같이 수업 듣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을 때 코넬대학교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넬대학교 학생들의 공수강 네트워크에서는 5다리를 건너야 학생들이 연결되는 반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공수강 네트워크를 봤을 때 3다리만 건너면 저희 고려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고대생들이 유대감이 강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또 단순히 이렇게 전체 학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분과학과마다 스템학과 아니면 문과이과 이렇게 나눠서 분절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트릭스로 사회 연결망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확정적으로 원모드만 생각하던 세계에서 투모드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아닌 곳이 없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